자, 오늘은 왜 자꾸 오늘이 아니라- 오늘이라 그래요? 오늘 몇 개째 찍는 건데 오늘이라고 어떻게? 아, 네. 오늘 몇 개 찍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실습 영상을 찍어야 되겠어가지고 자, 이번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상 환자는 직장암이에요. 라테 칸서고 펠빅 쪽에 주로 이제 사용되는 고정기구를 확인하겠습니다. 직장암 딱 하면은 이 단어가 필히 암기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름하여 벨리보드. 벨리보드. 네, 벨리보드입니다. 벨리보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장감 있게 카메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벨리보드가 이렇게 있어요. 벨리보드를 자, 여기 테이블에 보시면은 락이 걸려 있습니다. 락 바에다가 락을 딱 걸어서 위치를 시킵니다. 잘 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좀 붕 떠 있는데요? 아니에요, 되고요. 이게 됐다고요? 이게 붕 떠 있는데? 아니 여기 안에 그게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아 지금 그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어설퍼 보이는데요? 됐습니다. 네, 이제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고정기구가 움직인 상태에서 환자가 위치되어 있으면 전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필히 확인해야 되고, 우선은 이게 벨리보드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직장암에 대해서 주로 사용되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우리가 공간적 선량 분포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벨리보드는 렉탈은 몇 문조사예요? 3문조사죠, 3문조사. 이문조사 아닌가요? 3문조사입니다. 사문조사. 아니 4문, 5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3문조사 했었어요, 옛날에는. 교재를 기준해서 네, 생각해야 교재 되겠죠? 기준으로. 네. 그런데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어, 왜냐면은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관략근이 잡고 있어요, 직장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서 치료하기 위한 디바이스입니다. 뒤쪽에 있잖아요, 직장이. 그죠? 네네네. 여기 있으니까 이쪽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똑바로 누우면은 뭐 안 좋습니다. 네. 뭐 스몰 바워를 세이프하기 위한 것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정상 조직을 보호해주고 일단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프론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는 치료하지만은 이렇게. 논문 같은데 보시면은 슈파인 자세로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프론으로 치료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게 지금 배가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여기 구멍이 있어서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구멍이 있으니까 배가 축 처집니다. 이게 축 처지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장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죠. 소장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소장이 밑에 중력에 의해서 축 처지게 되니까 네, 뒤에 관략근은 직장을 잡아주고 있고 네네네. 소장만 밑으로 축 처지니까 감수성이 높은 소장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일어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벨리보드의 특징이 여기 복부 쪽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고요. 이제 프론 자세에서 머리 쪽 필로우를 댈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고. 이게 머리가 이게 딱 들어가면은 호흡을 하기 편하게끔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환자 키에 따라서 다 조절할 수 있게 높낮이가 다 조절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시면은 얘가 벨리보드라는 이름이 왜 들어가냐면은 벨리보드가 이제 허리 쪽이잖아, 허리. 네, 허리 쪽. 벨리 댄스, 그죠? 그쪽 그래서 벨리보드라 그래요. 그다음에 진짜 그게요? 예, 원래 벨리라는 게 골짜기 아니에요? 골짜기? 벨리 댄스 저는 영어 딱 보니까 벨리라는 네. 거는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 골반. 골반인가요?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다고. 골짜기라고 하면은 이게 이름이 외워지겠어요? 안 벨리 외워지겠죠. 저는 외워지는데.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요거는 원래 니레스트예요. 네. 무릎 쪽을 받쳐주는 정도인데 아까 지금 요렇게 누우셨- 돌려놓으면은 엎드렸을 때 발목 위치를 동일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네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거나 네.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아까처럼 들어보세요. 잠깐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 불편해. 불편한가요?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기 다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불편하다고요. 이렇게 해야 편하다고요. 이 아, 많은 경험과 이 모이치로 할 때 많은 경험과 이 그 테크닉이 필요한 겁니다.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 발목이 이게 딱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져 네. 있으니까 이 방향보다는 이 방향이 더 낫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경력이 꽤 있는데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컨셉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니레스트도 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벨리보드 요거가 중요한 거죠. 이 벨리보드가 회사마다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좀 넓은 판때기로 돼 있다 이러면은 아, 벨리보드구나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습할 때도 환자분들도 실제 렉탈보드 사용합니다. 이렇게. 메탈보드 네, 실제로 사용하고 사용하는 거고. 보시면은 여기에 눈금이 다 있어요. 이 눈금이 있는데 이 눈금의 위치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환자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외부 참조법으로 몸에 네. 그림을 그리는데 환자가 누웠을 때 이 위치에 따라서 여기 위치랑 여기 이렇게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자세가 또 달라져요. 올라가냐 그러니까 내려가냐 또 확실히 알았네요. 이 표시를 다 해줍니다. 보통 우리가 루틴으로 약속을 잡는데 25 정도의 약속을 잡아요. 그럼 25의 위치에 환자 갖다 놓고 환자 환자의 눕고 여기에다 라인을 그리는 거죠. 골반 부위가 예. 제일 그리기 제일 편한 곳을 그쪽에 예. 위치시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다가 맞춰서 하는 거죠. 어. 그 이런 거가 이 루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약속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 자세를 잡을 때 보통 여기 이 루틴 딱 여기다 맞춰서 하는 거고 약속이 다 있는 겁니다. 락바 자체도 이렇게 루틴으로 고정돼 있고 실제로 네. 네, 좋습니다. 이게 뭐 벨리보드 이게 조금 좋은 고급이긴 한데 비싸요, 이것도. 거의 여러분들 뭐 800에서 1000만 원 할 겁니다. 이게 예. 비싸네. 세트로. 여러분, 일단 의료 쪽으로 들어가면 다 비싸요. 뭐 계속 고정기구는 계속 비싸다는 얘기만 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의료기 상사 쪽이 돈을 좀 많이 벌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요거 용도는 뭐예요? 이건 이제 성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네. 좀 편안하게 빠질 수 있도록 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네. 편의성을 좀 위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다양한 고정기구가 혼합이 돼요. 보시면은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엎드렸을 때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손을 똑같이 위치해주기 위한 이런 식의 고정기구도 사용할 수 있어요. 고정기구. 손이 네. 아까 엎드리시면서 네. 손이 뭐 난청해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한 것도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액세서리, 보조 액세서리도 사용하게 됩니다. 교재 같은 데에서나 책 같은 데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좀 있긴 해요. 네, 그렇죠. 임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디파이 하는 것도 있고. 네. 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환자 고정하는 건데, 이렇게 싹 걸쳐가지고, 환자 또 움직이지 않도록 할 수도 이 있습니다. 밴드도 있네요. 네. 밴드 저 사용한, 이게 그건 건지 저도 몰랐네요. 저도 지금 알았어요. 그래요? 되나 싶어서 했는데 되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게 거라서. 보통은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는 환자들은 괜찮은데 네. 가끔가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환자들이 와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런 걸로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오늘 키워드는 뭐 벨리보드여가지고, 벨리보드가 대상이 직장암 대상인데, 이거 네. 가지고 뭐 다른 걸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다른 대상 질환이라든지. 보통 이게 자세 잡기에 편해서 네, 사용할 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등 쪽이라든지 네. 백 이쪽에 있는 종양 치료할 때도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뭐 또 이걸 사용 안 하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런 그건 다음에 하시죠. 그 다음에 백락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네. 때문에 저런 거를 이제 뭐 적당한 선에서 네. 우리가 고정기구의 목적이 재현성을도 있겠지만 환자의 편의성도 충분히 이제 갖춰져 있으면은 꼭 직장 치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요즘- 벨리보드라는 거는 여기 구멍이 있다라는 거가 제일 큰 포인트고 지금 쓰레기통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쓰레기통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이미 찍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벨리보드에 대해서 저기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쿠아 플라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넥
환자분들 고정할 때 쓰는 아쿠아플라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조금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머리 쪽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방 쪽 엎드려서 했을 때 렉탈 쪽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또 사용하는 거는 머리 쪽이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다른 부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터모플라스틱 몰드 또는 아쿠아 플라스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70도 이상의 물에 가온시켜서 사용하고 피부 선량이 증가되는데,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피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위로 어떻게 보면 덮는 거잖아요, 그죠? 덮기 때문에 피부 쪽으로 선량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보루스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서 피부 선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루스를 환자 몸에다가 보루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Dmax 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피부 쪽이 선량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아쿠아플라스타도 동일하고, 또 이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란선이 발생되기 때문에 피부 선량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념들을 일단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다양한 부위,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환자 몸에다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이 자세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환자 몸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 자세를 맞추고 치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쿠아 위에다 테이프를 붙여서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넥 쪽으로 치료하는 환자분들의 보통 이렇게 마스크를 쓰죠. 마스크를 열 가속성 마스크를 쓰는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밑에 플레이트가 좀 필요합니다. 플레이트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플레이트에 대해서 김대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일단은 마스크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플레이트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다가 갑자기 마스크로 넘어가는. 아니, 원소스가 이렇게 아니, 마스크부터 얘기하고 하면 되지. 아무튼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우리가 네. 부위가 다르잖아요. 부위가 어떤 부위가 치료를 하냐에 따라서 고정기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머리 쪽 뇌에 생기는 병변을 치료할 때는 보통 이걸로 합니다. 아니면은 비강 뭐 이런데 생기는 종양, 이쪽 부위에 있는 종양은 이걸로 자세를 잡습니다. 네. 근데 이제 헤드앤넥 쪽이죠. 이 목 쪽 라링스, 뭐 파링스, 뭐 이쪽 부위 할 때는 이렇게 몸통까지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큰 마스크를 사용하죠. 네. 네, 숄더까지 이제. 네. 그리고 어깨가 이제 어깨까지 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빔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깨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깨 쪽도 내려주면서 어깨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큰 마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받칠 수 있는 플레이트가 또 네. 따로 존재를 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홈에다가 딱 끼워요. 제가 받쳐드릴게요. 네. 끼우고 고정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고정하면은 환자분이 이제 머리를 안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이 플레이트는 그 보통 헤드 홀더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네, 플랫 헤드 홀더 뭐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사용해 줘야 돼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아쿠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외부 참조법을 이용해서 몸에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 바깥에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서 이게 장점이에요. 환자분이 얼굴에다 안 그려도 되니까. 그리고 보시면 구멍이 뻑뻑뻑 뚫려 있어가지고 숨 쉴 때도 무리 없이 호흡할 수 있고요. 지금 마스크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플레이트 설명하는 마스크 설명하려면 선생님이 플레이트만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이거 잠깐만, 요거 키포인트. 요거 뭐죠, 이거? 요거는 이제 텅 프레셔라고 해서, 혀도 침을 삼키고 이러면 혀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삽입한 형태예요, 이거. 이것만 가지고도 컴프레셔가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네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컴프레셔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혀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혀 고정하기 위해서 이쪽 치료하시는 분들은 혀 고정 또는 그 위아래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비강 쪽에 이제 있는 종양 치료할 때는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자, 요거 이제 헤드 전용 플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건 아닌데요.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 헤드 플레이트의 이스텐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보통은 뭐 S보드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깨까지 고정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어서 좀 크게 제작되어 있고요. 크게 제작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얘는 되게 이렇게 딱 꽂아서 환자분이 누워 있으면은 이렇게 딱 꽂아서 딱 하면 고정되는 형태예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보기 위해서 네. 네, 앵글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환자 어깨도 고정할 수 있고요. 입도 이렇게 텅 프레셔 한 거고 이게 아쿠아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아쿠아 또는 타모플라스틱 몰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S보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그 어깨까지 고정하는 형태도 있지만 앞쪽으로 이렇게 빼면은 어때요? 이 보드만 남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 치료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의 감량마저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빼놓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 테이블이 리니어 에셀레이터 테이블이라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빼줘서 네. 우리가 약간 붕 뜬 상태에서 감력을 줄일 수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테이블에 이제 테이블도 어떻게 보면 하중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좀 금속으로 돼 있는 재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감량을 줄이고 어느 방향에서든 방사선을 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실에서는 이거 다 쓰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뭐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왜 사용하는지 학습 목표가 그거예요. 이 S보드를 왜 사용하는가 그겁니다. 뭐죠? S보드? S보드가 이제 헤드앤넥 치료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이 있다. 테이블 밖으로 빼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저거 오른쪽에 아까 보시는 헤드넷 저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예,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부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어깨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어깨를 똑같은 위치에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은 딱 잡고 있어서? 어깨가 항상 동일한 위치로 갈 수 있겠죠. 요거를 그다음에 저거 SRS 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S보드, 이스텐션 보드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은 이 헤드 브레인 전용의 플레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S보드, 이스텐션 보드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브레인 SRS 전용 틀 사용해서 고정기구로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부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따로 이렇게 만들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S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거 고정기구 하나 갖다 놓고 이 치료 부위에 대한 설명을 하라 뭐 이런 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아쿠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용도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문제 같은 거 한번 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 이거 이거 고정기구 하나 갖다 놓고 이 고정기구의 목적이 뭐냐. 1번. 네? 체부 방사선 치료 시 사용한다. 뭐 이렇게 하면 틀린 답이겠죠? 체부 방사선 치료 SBRT를 말씀하신 건가요? 예, 아니요, 그냥 체부 방사선 치료가 브레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거 이게 딱 보여주고 마스크. 예. 뭐 간암 치료 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겠죠? 네, 뭐 1번 예. 자궁경부암, 2번 헤드앤넥, 3번 브레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네네네. 있겠네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이것도 실제로는 근데 조금 애매해요 그게.
왜냐면 헤드넷만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장비에 따라서는 약간 스페셜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인데 그 몸을 보호 이제 아쿠아 플라스타 있잖아요. 아쿠아 네. 플라스티카 헤드 브레인이랑 헤드넷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몸통으로 이렇게 아쿠아 플라스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얘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된다. 네, 얘는 안 되고 아쿠아는 이제 뭐 여러 부위로 적용할 수 있는데 얘는 딱 그냥 헤드넷 전용으로 나온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브레인이랑 헤드넷을 주로 사용되지만 플러스 알파 스페셜하게 사용되는 사실 디바이스도 있다라는 거를 참조해 주시고 가끔가다 문제집에서 보시면은 몸통까지 이렇게 특히나 이제 브레스트라든지 그런 쪽 뭐 골반 쪽에 아쿠아 플라스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임상에서는 그런 경우가 뭐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약간은 스페셜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저희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몸통까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아쿠아 플라스트를 고정할 수 있는 그 기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익스텐션 보드가 이 헤드넷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디바이스다라는 거가 키포인트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뭐 또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네, 오늘은 이게 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환자분, 여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있는 게 또 유방암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방사선 치료법도 되게 보편화되어 있고 중요한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방암의 병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좀 무섭죠. 아주 그 종양이 아주 작을 때 1기, 2기일 때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그 생존율도 높이고 그런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여자 학생들은 그런 거를 자가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꼭 항상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만져진다 하면은 항상 그 검진을 잘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커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탕 가셔가지고 때밀이 이모가 이제 병원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몸에 대해서 잘 보시고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방암 접선 조사는 어떻게 하냐,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은 애가절에 여기가 애가절이거든요. 애가절에 림프절 전이가 없거나 3개 이하일 때는 이렇게 종양과 림프절 보시면 여기다가 주사를 집어넣으면 형광물질이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전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전이가 좀 작다, 3개 이하일 때는 종양이랑 같이 림프절까지만 떼어내고 이렇게 유방 보존수를 하게 됩니다. 유방이 남아있죠. 유방이 남아있고 나면은 유방 전체에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잔존해 있는 종양 세포나 아니면 전이가 가능성 있는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유방 전체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접선 조사입니다. 보시면은 접선이라고 하면 요렇게 들어가는 거를 접선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치료를 하냐? 여기 폐가 있잖아요. 이 폐에 들어간 설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접선 방향으로 접선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동영상 한번 볼게요. 이렇게 왼쪽 유방을 치료할 때 왼쪽 아래에서 방사선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선 형태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접선 조사입니다. 접선 조사 이렇게 한번 주고 이렇게 한번 주고, 그렇죠? 이게 접선 조사예요. 왜냐면 사방향으로 방사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쪽 그 사방향으로 이문 조사하기 때문에 이문 조사, 대표적인 이문 조사이기도 하죠. 이게 접선 조사고요. 이거는 광자선을 이용한 접선 조사입니다. 접선 조사. 예. 다음은 그러면 유방암 접선 조사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전이가 조금 더 됐을 때, 림프절 전이가 4개 이상일 때는 빗장이 림프절이라고 해서 쇄골 상부 림프절 SCL, 이 부위가 SCL 부위예요. 여기까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림프절 보시면은 여기가 림프절이잖아요. 유방이 이렇게 있고 이 위쪽이 림프절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 림프절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추가로 방사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방이 있는 곳은 접선 조사로 치료를 하고 요 위쪽만 따로 쇄골 상부 림프절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접선 조사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은 AP 방향에서 방사선이 들어가는 형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국시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똑같이 접선 조사를 시행하고 X선으로 접선 조사합니다. 가끔 가다가 전자선이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데 피부 쪽이니까 전자선 치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위에 쇄골상부 림프절은 이런 식으로 AP 방향에서 방사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 부분은 접선 조사로 치료를 하고 AP 방향에서 방사선이 이렇게 나가서 여기 림프절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 특징이 보시면은 방사선이 이렇게 방사 형태로 나가잖아요. 근데 요 반만 쓴 거예요. 요 반만 쓴 거예요. 여기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접선 조사에서 나오는 빔과 AP 방향에서 나오는 빔이 방사 형태로 나가게 되면 겹치게 돼요. 이 부분이 겹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프빔 테크닉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한 유방암 치료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고 고정기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늘 키워드는 유방암 환자에서 쓰는 고정 용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브레스트 보드라고 그러죠. 전용 보드라고 해서 브레스트 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유방암 치료가 굉장히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스트 전용 보드가 또 종류가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보유하는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브레스트 보드에 약간 특징이 좀 있거든요. 기본적인 틸트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왜 그렇게 틸트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잠깐 언급해 드릴 건데요. 예, 제가 카메라를 들고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 임성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통일하겠습니다. 예, 김대건 선생님 여기 브레스트 보드 관련돼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전에는 사용했던 고정기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각도가 있고요. 이 각도가 있고 그다음에 팔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거 다시 분리되는 건가요? 네, 분리되는 데고 각도별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 이게 각도를 왜 줘야 되냐? 보면 흉곽이 옆으로 이렇게 딱 기울어진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유방암 치료할 때는 이 흉곽을 조금 올려줘야지 빔의 각도를 잘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폐에 설량이 좀 적게 들어가게 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치료할 때는 이렇게 팔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각도를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데 기하학적으로 그냥 똑바로 누우면은 폐 그 아페스 되는 부위가 약간 홈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그걸 기하학적으로 수평을 맞춰 놓고 이제 빔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접선 조사할 때 빔을 잘 기하학적으로 맞추게 되면은 실제로 렁의 데미지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틸트가 되는 보드 이런 틸트가 되는 이거는 그래서 디바이스가 그 명칭이 브레스트 보드는 아니었고 네네. 소라 웨지라고 해서 소라 흉곽을 웨지 형태로 돼 있잖아요. 네. 웨지 형태로 돼 있고 얘를 이제 흉곽은 이제 각도를 준다고 해서 소라 웨지라고 불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웨지 필터의 웨지처럼 생겨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쩌면 여기에서 이제 브레스트 보드로 변형이 됩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런 상품이 나온 거죠. 따지고 네.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단점이 뭐냐면은 팔의 위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실제로 이 팔 위치가 거치가 여기죠. 예, 근데 이제 팔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네네. 하기 때문에 팔의 위치에 따라서 이 유방의 그 모양도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그 발전된 형태가 요 브레스트 보드입니다. 브레스트 전용 보드인데 네. 지금 근데 이걸 딱 보니까 틸트가 안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조절이 다 가능해요. 또 여기 보시면은 아. 각도가 5도, 7.5, 10, 12.5, 15도에서 이런 식으로
고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 틸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5도, 10도, 이거는 저희가 외워야 될 필요가 있나요? 5도, 10도, 15도. 그쵸, 이 각도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지는데 보통 루틴으로 정해놓고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 좀 다른 각도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기록을 해놓고 합니다. 아, 이 각도도 기록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외울 건 아니고 네. 학생 입장에서 외울 건 아니고 임상에서 가면은 기록하고 꼭 치료랑 똑같이 네. 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기구의 장점이 뭐냐면은 네. 환자분이 이제 수술하시면은 이쪽 부위가 이제 그 수술 림프노드를 절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아니면 완전 절제하신 분도 계시고 네네. 그러면은 팔이 잘 안 올라가세요. 네. 잘 안 올라가는 경우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조절도 가능하고 얘도 높낮이도 조절이 가능해서 환자분이 잘 팔이 안 올라가도 동일하게 올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이거 잘 이것도 체크해놔야 마찬가지로 되겠네요. 얘도 위로 올려서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환자분의 자세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그 유방 쪽에 특화된 고정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약간 휴머러스 쪽이고 여기는 포암 쪽으로 해서 다 잘 거치를 네.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재질은 카본 재질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거의 뭐 뭐라 그래야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스티로폼? 스티로폼보다는 조금 더 조금 그런 약간 소프트한 소프트한 그런 재질로 스티로폼? 돼 있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이게 카본으로 돼 있어요. 재질이 카본의 특징이 이제 단단하면서 방사선의 감약을 많이 시키지 않는 재질로 돼 있거든요.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방사선 감약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그 빔에 걸렸을 때 여기가 이제 빔이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죠. 감약을 최소화시켜야 네. 돼요. 자,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리니어 에슬레이터 테이블 쪽에 있는 그 네. 명칭이 갑자기 기억나네요. 비슷하게 생겼지 않아요? 네, 리니어 엑셀레이터도 얘랑 비슷하게 돼 있고요. 네. 요거 말고도 테니스 라켓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테니스 라켓 형태로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모양 자체가 테니스 라켓 테이블이랑 똑같이. 왜 그러냐면 PA 빔을 네. 쐈을 때 뒤에서 빔을 쐈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감약이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감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테니스 라켓 그물 형태로 제작을 해서 PA 빔을 감약을 약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테이블 라켓 치료실에서 사용되는 그것도 감약을 이제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듯이 이것도 똑같이 지금 감약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네. 모양이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고정기구의 특징에는 환자가 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사선 감약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형이 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최적의 장비고, 그 다음에 방사선의 빔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설령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자세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 자세가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그 환자 자세를 모의치료 CT 찍었을 때랑 동일하게 자세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네. 환자분이 아무리 자세를 잘 맞추려고 해도 이런 그 고정기구가 특화된 고정기구가 있어야지만 좀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팔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몸의 자세 이런 것들을 고정기구를 함께 같이 사용해줘야지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레스트 환자분들 많아가지고 또한 이렇게 전용 보드까지 이렇게 있네요. 네, 유방암 환자가 여성암 환자분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그 1위가 아니었는데 갑상선암이 1위였는데 지금 유방암이 1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이 1위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정기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국시에도 많이 나왔어요. 복시에도 이렇게 이런 디바이스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예, 이 디바이스에 대한 게 이제 보시면은 치료가 접선 유방암 치료니까 접선조사 해서 접선조사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이 고정기구에 대한 이름 아니면은 이 고정기구의 특징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주로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적용되는 대상 부위 뭐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유방암 접선조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네. 근데 지금 임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임상 실습 보면은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위에 상이 다 탈의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다 탈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그냥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네, 개인 프라이버시가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좀 보기가 힘들 수도 또 있겠네요. 이 고정기구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보시면 팔까지 올리고 하면은 네. 엄청 부피가 커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호 사이즈가 이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CT실은. 저번에 네, 말씀하셨듯이 그냥 누워서 들어가면은 충분히 들어가는데 이런 틸팅 보드를 쓰고 환자까지 누워 있으면은 이만큼의 영역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네. 굉장히 그 부피가 되게 네. 커 보이네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학생 실습할 때가 아니라 임상에서 처음에 왔을 때 이거 주의해야 될 게 또 있나요? 임상에서 만약에 어쩌면 나중에 이제 방송중의학과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주의해야 될 이게 임상 좀- 선생님으로서 이게 무겁죠, 일단은. 네, 무겁고, 그다음에 이런 관절 같은 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부러지면은 이제 다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비싸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이 디바이스 자체가 굉장히 다 네. 비싸기 때문에 고가이고 거의 뭐 그냥 1,0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만 원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단 의료 들어간 거는 다 비쌉니다. 그래서 항상 들 때 조심하시고, 조심해도 이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이제 요 상태에서 얘를 들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들면은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리면 이제 여기가 파손될- 파손이 되거나, 그러니까 항상 들 때도 조심히 두 손으로 들고 이런 연결 부위가 딱 장착이 돼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실습할 때 환자분들 대하고 이렇게 고정기구를 만지는 거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흘려보는 게 아니고 유심히 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잘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정기구 같은 거 되게 주의해야 되고. 자, 오늘은 브레스트 보드, 전용 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전에 구형이라기보다는 이걸 사용하는 병원도 있어요. 네. 이거 아직도 사용하는 병원도 있지만 이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를 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 필러 같은 경우도 위치를 딱 선정해 가지고 돼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지만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좋은 거를 저희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거 사진 있으면은 브레스트 전용 보드이면서도 그 상체를 틸트할 수 있는 기울일 수 있는 방사선 치료의 고정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 오늘 하시죠. 여기까지 키워드로 브레스트 전용 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일 열심히 하시고요. 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청소를 하십니까? 정리할 게 많이 있으십니까? 해야 될 게 많죠. 해야 될 게 많아요? 예. 야, 이게 칼맞춤 이게 군대처럼 이렇게 하시네요. 원래 그 방사선 치료사의 기본은 라인 정렬이 기본입니다. 라인 정렬이 기본이다. 청소도 기본이겠네요. 청소도 기본이죠. 그러면은 제가 흰 장갑을 끼고 한번 라운딩 한번 해볼까요? 아유, 우리 흰 장갑 한번 준비해 주세요. 아니. 군대식으로 한번. 그 제대로. 국민 저희 소리함에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가요? 갑질 신고? 네. 직장 갑질. 직장 내 갑질. 이야, 이게 칼맞춤 이게 깔끔해 보인다 진짜. 역시 깔끔쟁이. 먼지만 좀 제거했으면 딱 좋았을 건데. 확실히. 할 거예요. 할 때 저 불러주세요. 아니 각자 알아서 자기 방은 자기가 알아서 청소하고. 이것도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까? 오늘 환자분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 아침에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드립니다. 그 환자가 이제 왔을 때 이걸 준비하면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CT 찍기 전에 이 환자 특성 이런 걸 다 파악해 놓고 준비를 미리 해놔야 돼. 안 그러면은 그때 가서 막 준비하려고 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환자를 미리 다 파악을 하고 환자 부위 어디 그다음에 위치 자세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놓고 나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좋은 말씀이네요. 네. 신입 직원이나 혹은 선생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 지금 참 군대식 칼맞춤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요, 저기? 저쓸 거니까. 저 같으면 저렇게 더 힘들어 할 것 같은데. 오늘 네, 역시 오늘의 키 포인트는 김대건 선생님의 일렉트론과님의 칼맞춤 아침 준비였습니다. 끝. 그것도 정리하시게. 이걸로 끝.